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좀 거세게 내리고 있네요.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여의도에서도 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산을 써도 옷이 젖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가 와서 이 순간을 느끼고 비가 오는 순간을 즐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옷에 물이 튀어 짜증나는 하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선 차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수가 밀려나고 지수 탄력이 둔화되고 종목이 하락했을 때 손실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시선 차이일 수가 있겠죠. 시장에 대한 분위기 점검하면서 시장에 대한 나의 종목뷰까지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가 될 수 있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박재영 차장님 돌아오셨고요. 권주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비가 오다 보니까 머리를 기껏 세팅을 했는데 살짝 이렇게 내려앉는 좀 습도 때문에요. 좀 이렇게 그런 성향이 있어서 좀 비를 즐기지는 못했어요. 박 차장님 비를 즐기시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비 오는 날 싫어 이런 스타일이세요? 자꾸 또 나이 얘기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사실 비 오는 거 그렇게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성적으로 바뀌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비 오는 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밖에 비 구경하는 것도 괜찮고 비 소리 듣는 것도 좋고 뭐 음악 들으면서 비 보는 거 참 괜찮은 거, 좀 편안해지는 그런 마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코너 끝날 때쯤에 박 차장님께서 비가 올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 하나 선곡 끝자락에 살짝 제목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네. 틀어주나요? 네. 틀어드리진 못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들어보실 수는 있으시죠. 건주임님, 네. 건주임께서는 오시는 길에 우산 쓰셨는데도 비를 다 맞으셔가지고. 네, 갑자기 뭐 요즘에 국지성 호우다시피 해가지고 뭐 지금 대전은 물에 잠겼다는 등 뭐 이렇게 서울에서도 지금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저도 좀 많이 당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비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어머니한테 맨날 날고지 하러 간다고 이렇게 맨날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비 오는 거는 저는 뭐 최근에 이제 가뭄이라든지 그리고 뭐 녹조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농가에 피해가 많이 안 갔으면 합니다. 그동안 워낙 가물었으니까요. 건조했고요. 이 비가 좀 단비가 돼줬으면 좋겠는데 단비치고는 오늘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은 양이 내려서 살짝 걱정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나름의 우리가 이 비 속에서 또 즐겨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루를 보내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네요. 햇빛마을님이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노래 선곡을 하나 해주셨고요. 박 차장님 나이가 몇이냐 올려주셨는데 누가 50이다. 아닙니다. 아직 그 정도 아니셔요. 이제 40이신 거 아니세요? 아니 30대예요. 39이신 거예요. 네, 제가 방송에서 너무 박 차장님 나이를 센 것을 제가 공개를 해버렸네요. 자, 제 포트부터 가볼게요. 나쁘지 않아요. 요즘 조금씩 나아지는 요재미가 있네요. 왜 그렇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수익을 내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오늘장에서는 코나이가 또 올라줍니다. 그래서 수익이 33%로 갔고요. FNF 어제 급등했었죠. 오늘 한 1%대 하락입니다. 하지만 16% 수익 지켜내고 있고요. 사마콘대에서 5%대 수익. 한스바이오메드는 어제와 좀 동일한 가격 라인에서 딱 멈춰있는 상황이고 원익 IPS 야곰야곰 일단 손실폭을 줄입니다. 483만 원. 일단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줄였네요. 저희 손실폭을. 이제 한 17만 원, 15만 원 이 정도만 회복하면 다시 한번 원금에 도달하게 됩니다. 포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박 차장님, 포트에 대한 의견 살짝 주실까요? 없는 동안
조금 오른 종목들이 눈에 보이네요. 네. FNF가 어저께였죠? 어저께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시장이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사마콘덴서 같은 종목들 타이밍 좋게 잘 들어간 것 같고요. 제일 아쉬운 건 워닝 IPS가 좀 아쉽네요. 반도체 쪽 어제 시장에서도 미국 반도체 AMD나 이런 쪽이 급등을 했는데 네. 우린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유를 모르겠네요. 뭐 이유라도 알면 뭐 어떻게 대응이라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뭐 24,500원 요 밑으로 가지 않는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떠난 것 같아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월요일날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시원찮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바꿔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우리 포트에서 꼭 우리 포트가 아니라 어떤 포트에서 IT를 빼고 가기에는 사실 좀 뭔가 뒷맛이 찝찝합니다. 또 IT가 하이닉스 올라오는 거 보면 바닥에서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뒤늦게 따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요. 교체를 한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IT 업종 내에서 교체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 종목을 한 종목 좀 준비를 해봤고 포트 내에서는 구성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배럴이 오늘 급등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FNF 얘기할 때 배럴 얘기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FNF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뭐 배럴로 살짝 교체해볼까 이런 얘기도 언급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배럴이 오늘 워낙 핫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하루 동안만 장중에 25%까지 올라갔거든요. 31,000원에서 이제 10,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거의 상장 초기 가격대까지 떨어졌는데 단기에 워낙 많이 빠져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래도 늘고 수급도 개선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고 한다면 FNF 팔고 배럴 단타 한번 쳐보자 이런 생각도 정말 잠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 역시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지만 사실 올라가는 종목이 좋다라는 제 지론은 바뀌지 않아서요. 네. 뭐 단타 전용으로 하는 계좌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뭐 왔다 갔다 해보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포트를 계속 꾸려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FNF 들고 가는 게 조금 더 속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권주임님 한스바이오메드 어제 뭐 매도해둔 먹은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셨었어요. 만약에 매도한다면 어떤 제약 바이오를 담아볼까? 포트에 바이오 종목 하나 좀 넣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요새 어떻게 보셔야 될지 궁금해요. 일단은 한스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좀 급등한 흐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 다행히 이제 옆으로 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제약 관련된 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급등에 대한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은 퍼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신약.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던 기전을 바탕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도 빛으로 뭐 항암을 치료한다 뭐 이런 그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는 이제 고려제약이라든지 그 미국에 있는 바이오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고려제약 같은 경우에는 비보존의 한 3%, 그러니까 비마약성 진통제 같은 그런 것들을 지분을 갖고 있고 뭐 이래 지분을 이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대거 좀 상승하는 여력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견은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 원천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 그나마 이런 급등락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최근에 대웅제약이라든지 대웅제약은 하반기에 나보타 그 보톡스의 바이오 시밀러죠. 나보타가 지금 캐나다는 판매 허가가 났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FDA 판매 허가가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현재 이제 메디톡스, 휴젤, 뭐 휴원스 이런 그 기업들이 이제 보톡스를 진입을 하고 있는데 대웅제약도 한 세 번째로 이제 미국 FDA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거의 한 1조 시장 가까운 그런 범위들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웅제약의 회장의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4% 빠졌지만 이내 금세 회복하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 가장 큰 그 기대감이 대웅제약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선 대웅제약에 대한 관심사를 좀 표현을 해주셨네요. 대웅제약 회장 잡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타이밍인가요? 라고 또 건우님께서도 의견을 올려주시기도 했네요. 메디톡스 추천이라고 일돌님께서도 글을 남겨주시기도 했죠. 일단 두 남자의 종목으로 곧장 가고요. 추가적인 궁금증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종목 열어보시죠. 오늘 박재영 사장님의 종목 한미약품 그리고 실리콘웍스입니다. 건주임님의 종목이 바이오리더스, GS건설이네요. 오, 위에 두 종목들이 다 너무 궁금하네요. 박 차장님이 제약 바이오 의약품 쪽 얘기하시는 게 메디톡스 외에는 거의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랬나요? 그랬던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고 그쪽 업종이 다 안 좋았어요. 보톡스 빼고는 다 안 좋았는데 지금은 보톡스 빼고 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톡스 계속 많이 빠지고 한미약품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약주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분위기들 잘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영원히 한쪽만 좋고 한쪽이 안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올라오는 제약바이오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제약바이오 사실 좋지 않았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감원의 회계감리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회계감리의 가장 핵심은 그거였어요. 너희들 R&D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마라. 무형자산으로 해서 자산의 상각 올려놓지 마라. 웬만하면 비용 처리를 해서 이거 사실 R&D에서 실패하면 그 꽝인 거거든요. 자산이 될 수 없는 거라서 재무제를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라 이런 요구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R&D 비용이 가장 큰 한미약품 같은 데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장 전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네. 사실 한미약품이 뭐 하는 데입니까? 연구 개발을 해서 약을 만드는 애들. 무슨 공장을 지어서 막 무엇인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고정비가 엄청 큰 그런 업체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이라는 게 만드는데 원료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R&D 비용이 중요하지. 그러면 기술 개발을 해서 약을 만드는 업체들이 R&D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R&D 비용이 올해도 한 10% 정도 늘어서 한 1,900억 정도 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연구개발비 늘어나서 얘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거야. 이거보다는 연구개발비 많이 해서 그러면 신약이 많이 늘어나겠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하반기엔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있어요. 이제 한미약품에서 보통 이제 HM 한미로 시작해서 HM12525A 이게 뭐 하는 약이냐면요. 살 빼는 약이에요. 살 빼면서 관심이 확 생기네요. 그렇죠. 네. 살 빼면서 당뇨도 치료를 해줍니다. 오. 굉장히 획기적이죠. 보통 당뇨 걸리신 분들은 체중이 이렇게 숫자가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당뇨가 걸리는 건데 이걸 두 개 다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거예요. 작년 4월 달에 440명 대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임상을 이제 하고 있고 올해 7월 달에 당뇨와 비만 동시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효과도 지속성이라든지 이제 중복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퍼스트 클래스 등급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런 약들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롤론티스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가 아마 올해나 2019년에서 20년 이제 임상 3상 중인데 내년이나 내후년 아마 신약 허가 신청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포조티닙 이게 폐암과 유방암 치료제거든요. 임상 2상 결과 발표가 9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랠리를 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왜 올라왔어요? 시장 뭐였죠? 녹십자 엑셀이 희귀약품 지정이 되면서 네. 그때 빵 뛰기 시작했고 그 다음 후속타들이 몇 개가 나오면서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9월 달에 한미약품 이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움직임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수급 외국인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다가 매수로 전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나아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요 정도 바닥을 찍고 박스권 돌파 그러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한미약품 포트에 뭐 한스바이오메드가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대장주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관심이 확 생기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가격 라인을요. 과거에 79만 원, 막 80만 원 바라보던 한 몇 년 전이었죠. 그 가격까지는 좀 무리일까요? 너무 높게 보면은 안 된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전고점 뭐 한 56만 원 수준. 56만 원. 박스권 네. 뭐 전고점 너무 짧고 56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스권 밑으로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45만 원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또 횡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45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파이오권 건주임님께 한번 얘기 듣고 싶어요. 한미약품 동의하십니까? 좀 좋게 보시나요, 지금?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그 기술 이전의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물질 특허를 받은 지 향후 뭐 20년 이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미약품의 선두적인 기술 이전 수출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이끌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재작년이었죠. 그 작년 2017년 정도, 2016년도에 한미약품에 대한 불공정 공시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회사의 부도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연일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미약품의 어떤 그 기술력은 상당 부분 글로벌 제약사들나 빅파마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그리고 퍼스트 인 클래스에 진입할 약품 후보 물질이 있다면 충분히 뭐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 121선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관심이 있어 보이는 하나 다만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그 이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좀 그 생기고 나서 조정을 하게 되면 또 한 달, 두 달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규모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의 한 주당 가격도 살짝 부담스럽긴 하네요. 46만 7,500원. 네, 좀 마음을 단디 먹고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어서 건주임님의 종목 가볼게요. 바이오리더스 궁금해요, 내용이. 바이오리더스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서 약간 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치를 좀 하다가 동생제약이 또 가요? 그래서 이제 동성제약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세계 최초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가 했을 때는 이 동사의 제품이 가장 눈에 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 여성 질환에 특화된 지금 물질들을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세계 최초로 경구용 자궁경부암 전암 치료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B를 진행 중이고요. 2018년 연말에 만약에 이제 임상이 B가 완료가 된다면 3상 진입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상 3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기업 가치 현재 시총이 2,200억인 점을 감안했을 때는 1조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상승 여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그 경구용 자궁경부 전암 이 백신은 현재 그 출시 약물이 없습니다. 따라서 퍼스트 인 클래스에 진입을 할 수 있다 보여지고요. 수조 원의 규모의 시장이 형성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뭐 향후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볼 것이 자궁경부 상피형증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자궁경부암 가기 전에 전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사망 암 여성 관련된 암 환자 수가 지금 2위가 자궁경부암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P 이상형이 2기로 진행됐을 때 아니면 3기까지 갔을 때 외과 수술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도 글로벌 선도 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자궁경부암 여성 질환 관련된 백신들을 계속적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 임상 B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P2형증은 지금 3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 밸류가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그러면 다른 약은 없냐라고 했을 때는 이미 그 듀세년 금디
이름이 참 어렵네요. 근디스트로피라고 해가지고 근육을 키워주는 그러한 치료제입니다. 최근 이제 일단은 작년에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비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임상 관련돼서 결과 좋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 임상도 동시에 1상부터 진행을 해서 상당히 순조로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갔을 때는 파이프라인의 잠재적 가치를 봤을 때는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약들 다 좋네요. 살도 빼고 근육도 생기고. 네, 일단 종목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바이오리더스 한미약품, 성격이 전혀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이긴 합니다만 박 차장님은 바이오리더스 커버하시나요? 잘 안 보시는 처음 들어본 종목이실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근육을 생성하는 약. 자궁 경부암 그것도 약도 있었고요. 만약에 단시간에 움직임으로 놓고 봤을 때 올라간다면 탄력은 바이오리더스 쪽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뭐 사실 한미약품은 덩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에페글레나타이드급 되는 그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한 한 번에 튀긴 한 번에 어려울 것 급등하기 좀 같고. 어려울 것 네. 같고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덩치가 작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모양도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네요. 슬슬 올라오면서 정배열 딱 만들어 놓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점 돌파 딱 하는 시점에 한번 딱 튈 수도 있어 보이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본인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공부도 좀 많이 해봐야 하는 그런 영역이라서 열심히 파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주임님, 그럼 한스바이오메드를 바이오리더스로 밀어내기 해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그 네, 정도로 저는- 확신 있으신 겁니까? 이제 컨빅션보다는 일단 가능성에 기대감에 있다 보여지고 있고요. 한스바이오하고 이제 바이오리더스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죠. 이제 한스바이오는 이제 인공 보형물 갖고 뼈 이식제를 가지고 하는 매출 회사고, 바이오리더스는 신약 개발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실적 모멘텀이나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한스바이오, 그러니까 투자 성향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고,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비에 대한 완료 기대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기술 이전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것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의 의견으로는 한스바이오가 쉬고 있을 때 바이오리더스로 한번 종목 교체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종목 교체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종목 하나씩 얘기를 들어봤고요. 신일은님이 엠코르셋 아직도 괜찮을까요? 조금 손실인데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사실 어제 박 차장님 안 계실 때 저희 김민진 팀장님한테 엠코르셋 괜찮을까요? 했더니 좋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엠코르셋 이래님 더 들고 계셔도 되겠죠?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오늘 장중에 F&F도 4% 이상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11,000원에서 지금 올라왔으니까 네. 한 15% 정도 15% 20% 정도 올라왔죠. 고점 기준으로 20% 정도 올라오고 한 3% 정도 조정 받는 거는 잠깐 쉬어가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손실이니까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한 11선 밑으로 깨지면 일단 정리했다가 그 뒤에 다시 결과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진입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조금 올라와서 오늘 가격 조정 살짝 받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사면요? 3% 내릴 때? 홀랑 담아볼까요? 글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좀 고민스러운 종목들이 많네요. 어제 김민진 팀장 카페24도 생각이 나고요. 어제 와이솔 권주임님의 종목 오늘 외국인의 매수로 탄력 좋더라고요. 제가 타이밍 못 잡긴 하는 것 같아요. 와이솔 어제 저는 사실 와이솔은 배제하고 봤었거든요. 근데 또 와이솔이 가네요. 이제 5G를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예, 필터 부분에서는 이제 5G 관련돼서는 이제 와이솔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생활 밀착형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비 쪽에 들어가는 패턴은 이제 KMW라든지 뭐 RFHIC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새롭게 5G 장비에 지금 하웨이를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액티브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향후에 지금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5G 장비 업체들이 시총 상위를 포진할 수가 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다. 그거를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난히 통신 쪽에 대해서는 크게 확신을 못 갖고 그동안 포트에서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수익을 내본 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와이조도 마찬가지고 KMW, RFHIC 그리고 LGU 플러스 양태준 대리님의 그 종목까지도 다 생각이 나네요. 앞서 화면에 IT 부품주 움직임에서 와이솔 바로 밑에 오늘 한 4% 올라가는 종목이 바로 실리콘웍스였습니다. 박재홍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이 종목은 또 원익 IPS 밀어내고 들어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앞서 이야기를 주셨어요. 실리콘웍스 저희 한번 얘기 나눴던 종목 같은데요. 몇 번 가지고 나왔었죠. 몇 번 가지고 나왔었는데 잠깐 오르고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았어요. 한 달 정도, 보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회사는 LG전자 팹리스 업체라고요.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게 DDI, T콘이라고 해서 이 TV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것 중에 이 화면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실리콘웍스입니다. LG전자는 반도체 사업부 자체가 없잖아요. 반도체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일한 LG전자의 반도체 설계 업체고요. LG전자에서 무지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는 이 애플의 아이패드에 이제 T콘, DDI 이런 것들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워낙 뭐 LG그룹이 애플과 부품 사업도 연관이 되어 있고 잘 알다 보니까요. LG전자가 사버렸어요. 이 회사가 참 괜찮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계속 밀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LCD 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OLED 쪽 이 T콘, DDI 이런 사업부까지 넘겼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LG전자는 LCD는 더 이상 크게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중국한테 이길 수가 없거든요. 중국이 물량 공세를 이렇게 펴면 뭐 사실 어떤 이제 산업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OLED를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OLED용 제품은 훨씬 더 화질이 좋기 때문에 단가 자체도 비싸고요. 기능이 훨씬 더 많이 개선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이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OLED 제품 팔면.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요. 중국이 디스플레이 쪽 보조금을 많이 줄인다라고 하네요. 네. 지금 중국은 사실 꼼수를 부리고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산업, BOE가 어떻게 LG 디스플레이를 따라오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받아 챙겨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을 좀 줄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가격도 이제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본다면 디스플레이 업황 개선되면 실리콘웍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업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사업 다각화 측면을 통해서 자동차용 전장 쪽 제품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다가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3,000원 여기서 반등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요.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았어요. 51,000원 정도, 51,000원 정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은 38,000원. 지금 뭐 조금 손절도 밑으로 잡아서요. 38,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웍스. 탄력 보니까 최근 들어 다시 좀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원익 IPS 손실도 자꾸 눈에 밟히는데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속력을 좀 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권주임님, GS건설로 곧장 갈까요? 요즘 다시 GS건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건설 업종 가운데서는 가장 탑픽 업종이다. 뭐 최근 들어 이제 남북 경협 관련돼서 뭐 현대건설이니 대림산업이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실적 기반으로 올라온 회사는 GS건설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준공 공동주택 부분에서 한 5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2.4만 대, 그러니까는 2,400만 세대 정도에서 이제 상반기에 6천만 세대가 분양이 됐고 나머지 1,800만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매출을 대해서 정상 차익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가 탄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가운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자면은 이제 재무 비율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분기, 2분기에 대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서 부채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현재 한 2분기 기준으로는 한 1조 미만으로 간소가 됐고요. 부채 비율도 한 277% 정도로 안정적으로는 300% 미만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에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 그러니까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저가형 수주로 인해서 부실 채권들이 여러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2015년, 2016년 마무리된다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2017년으로 비로소야 그런 부실 채권 부분들이 상당히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2012년부터 2017년 대비 재무 구조가 상당히 개선을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PBR이 낮게 0.9배 정도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사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 흐름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외국인들이 하루 빼놓고는 연일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약간 좀 이제 투신이나 이런 단타성으로 이제 몇 개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가장 어떻게 보면 GS건설의 상승 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또 기술적 흐름상도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 위에 안 보이는 선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한 240일 내지 500일 선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그걸 맞고 내려온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54,000원 정도만 돌파하게 된다면 새로운 시세, 그러니까 레벨업이 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만큼 하반기에 건설 업종을 보신다면 GS건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 이슈 때문에 괜히 건설주 한 번씩 크게 휘청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건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나와 있죠. 남북 폼페이오 협상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난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전에는 남북 경협주와 같은 흐름 플로우를 진행을 했다가 결과론적으로 실적 바탕으로 이런 주가 흐름이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남북 경협 자체보다는 실적주로 여겨지고 있는 GS건설, 본인은 좀 독보적인 움직임을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거론을 해서 또 한 번씩 관심이 가고 흐름도 좋은 종목입니다. 오늘 네 종목 싹 다 들은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눌 종목들은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마음 하나 먹은 종목이 있어가지고 포트 빠르게 좀 변경을 하고 갈게요. 일단 오늘 한스바이오메드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영 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빠르게 매도 처리를 하려는데 인터넷이 안 돼요. 지금 동글뱅이가 돌고 있네요. 네. 한스바이오메드. 그런가 봐요. 지금 매도하지 못하게 나를 묶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한번 일단 떴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매도로 29,000원에 매도. 네, 포트에서 빠르게 매도가 됐습니다. 소폭 손실 봤고요. 이 자리를 빠르게 결정하고 있죠. 오늘 바이오리더스로 좀 채워 넣어보고자 합니다. 권주임님, 네. 어느 정도 담아볼까요? 동일하게 지금 몇 주 할 수가 있나요? 예, 한 60여 주 정도? 네네, 괜찮아 보입니다. 바이오리더스, 저희 가격 라인을 정확하게 어디까지 보고 가야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 고점인 16,500원 정도가 아마 거기서 한번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 1,000원 정도, 1,200원 정도 단기 차익 실현이 가능하지만 여기만 돌파하게 된다면 한 24,000원, 28,000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장 흐름 그리고 그런 환경을 좀 감안하면서 천천히 하루하루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결 일단 매수 주문은 넣어놨고요. 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15,200원에 매수 넣어놓은 상황이고요. 살짝 정정을 시장가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 얘기 나눠야 되니까요. 네, 바이오리더스 포트에 담았습니다. 한 23% 포트 내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60여 주 정도 되겠습니다. 새롭게 제약바이오 잠깐 얼굴을 좀 바꿨으니까 어떻게 탄력을 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빠르게 결정을 한 건 사실 한 종목 더 고민을 하는 게 있어서요. 박 차장님, 네. 실리콘웍스 넣고 싶긴 한데 원익 IPS를 빼고 넣느냐 아니면 원익 IPS 좀 더 보느냐가 지금 고민이거든요. 일단 지금 PD님은 참아볼까라는 의견을 살짝 제시하긴 했어요. 아니, PD님 의견은 드릴 필요 없죠.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뭐 의견 이야기하시면 여기 와서 요 자리에 앉아서 이제 스튜디오로 모셔서. 네.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사실 저도 이게 고민을 많이 한 게 네.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는 어딘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제외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둘 다 가져가는 거는 사실 좀 욕심이에요. 둘 다 가져가는 건 사실 좀 욕심이고 그렇죠.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네요. 건주임님이 선택을 해주실까요? 원익 IPS를 팔고 실리콘웍스를 넣느냐 아니면 네, 원익이 요즘 조금 빨간불을 야금야금 켜곤 있어요. 손실을 줄일 때까지 좀 기다려 보느냐. 저의 경우에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원익을 좀 기다려 보는 게 조금 그렇게 좀 의견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도 이제 실리콘웍스 요즘에 장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뭐 48,000원까지는 금방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교체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정말요? 네. 고민스럽긴 하네요. 원익 IPS 제2의 하이비전이 될까? 그게 걱정이에요. 저희 팔고 하이비전이 너무 잘 가니까 원익 IPS가 오르지 않는 숨은 이유가 만약 제가 들고 있는 거라면 이라는 생각도 그 엔슬의 불안감이 좀 차지하기도 하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네.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앵커님으로 인해서 지금 원익 IPS 주주분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와, 제가 희생을 해서 네, 오늘 건지님이 저를 2번 죽이시는 네, 원익 IPS 잠시 고민하는 사이에 저희 시간이 있으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 나눠보고자 했던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시청자분이 KCI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라고 박 차장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차장님? KCI요. 네, 화학 섹터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요새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종목을 보니까 네. 그렇군요. 계면활성제 만드는 그런 업체네요. 계면활성제 만드는 업체인데 좀 사실 화학 섹터는 이제 순수화학 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순수화학 쪽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이런 쪽 뭐 계면활성제라든지 아니면 뭐 성운산업 같은 화학 첨가제 뭐 이런 쪽 분위기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쪽은 약간 업황이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이나 뭐 이런 쪽 보면 네. 조금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피해서 뭔가 화학을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성원산업이나 KCI 이런 쪽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차트도 참 좋아 보이네요. 이틀 연속 3일 탁탁탁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상향 추세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주가도 이거 주봉 보면 꽤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돌리는 종목에 전고점 돌파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뭐 화학 섹터 전반적으로는 안 좋지만 그래도 틈새 시장 노려볼 만한 종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뭐 이런 사업부 나쁘지 뭐 않아 보이네요. 오늘 기술적이나 밑에 수급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움직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박 차장님 앞서 저희 시작할 때 음악 어떤 음악 비 오는 날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막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하게 얽히고 그랬는데요. 또 이런 때는 또 분위기 있는 음악 들어야죠. 저는 어떤 거? 그 자우림의 김윤아 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요. 매직 카펫 라이드 뭐 이런 것들. 네. 밝은 노래도 좋지만 야상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되게 좀 굉장히 분위기 있는 곡이거든요. 좀 찐한 곡인데. 네. 네. 그거 되게 지금처럼 비 내리는 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들으면 좋을 만한 종목. 조금 연령대가 조금 더 낮은 권지임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비 오는 날 어떤 노래 주로 들으세요? 그 요즘에 헤이즈 비도 오고 그래서
그런 역시 거. 젊다. 아, 젊네요. 아니, 헤이즈 그런 게 노래. 그런 게 생각이 안 났을까? 비도 오고 그래서 이거죠. 네, 맞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자우림과 헤이즈. 네, 조금 연령 차이가 조금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저도 자우림 너무나 좋아요. 김윤아 씨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머, 벌써 음악이 준비가 됐네요. 이제 살짝 들어볼까요? 오늘 바이오리더스를 담았습니다. 뭔가 갑자기 울컥하며 되게 제가 장한 일을 해낸 것 같은 노래 살짝 나오고 있네요. 바이오리더스가 지금 상승폭을 조금 키워주면서 포트내에서 수익 기록하고 있어요. 1.3% 수익. 일단 원익 IPS는 다시 한번 고민의 시간을 가지면서 잠시 좀 더 시간을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음악이네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인님과 오늘 이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